시작을 하겠습니다. 허리 질환은 다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입니다. 평균 진료를 보면 전체 1위고 수술로 따지면 전체 4위 정도 됩니다. 굉장히 허리 질환의 프레벌런스가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질환이고 흔한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랑 한글이랑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으신 걸로 제가 접하게 돼서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허리 문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노백,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아티카, 방사통이죠. 다리까지 이렇게 뻗치는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고, 이제 외상으로 이제 허리가 손상된 분, 이제 척추 변형 같은 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방사통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냥 비수술적 치료라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또 안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로백페인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병률도 많지만 아직까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퇴행성 변화, 디제너레이션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척추의 대부분의 질환들은 이런 퇴행성 변화와 매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허리 아픈 노백페인에 대해서 사실은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병리학적으로 즉 해부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프고 방사통이 생긴다 이렇게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걸로도 다 해결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해부학적으로 뭐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허리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다리가 땡기고 이제 협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노시스의 협착증인데 신경이 이제 눌리니까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이제 파행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긴다고 했었는데 이런 거는 그래도 대부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밝혀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로백페인 같은 경우에 허리가 왜 아픈가 되게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디스크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PhD 선생님들이 아니면 이제 MD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다 이런 생략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불안정해서 아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꼭 일치하는 경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축으로 또 이제 페니비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카타스트로파이징하는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통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분들, 페인 센시티비티가 높은 분들, 또는 이제 이렇게 사이콜로지컬하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느낀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결국은 통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해결하려면 결국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접근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지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운동 치료라고 하면 결국 이쪽으로 많이 이제 그동안 많이 접근을 해왔었죠. 그래서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네, 이제 오늘 강의 이렇게 되는데요. 주로 강의 초점은 여기에 많이 좀 맞출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이제 운동치료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운동치료의 오리진이 사실은 그냥 생략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운동치료 같은 게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질환은 다 아시겠지만 매생이니까요. 안 좋은 직업 그럴 수 있죠. 아큐페이션이 환자의 직업이 허리 로백페인과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허리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 굉장히 안 좋죠.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지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노화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노화로 인해서 결국 이런 척추 질환은 기본적인 베이스먼트 가장 밑에서는 이제 노화라는 에이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물론 같이 있겠고요. 디스크는 이렇게 우리 몸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 움직일 수 있게 왼쪽으로 모션 우리가 척추가 움직일 수 있게 여기는 움직이는 거니까요.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척추는 어떻게 보면 몸의 가장 가운데고 모든 동작과 자세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근데 이제 해부하고 생략하게 돼서 많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건 뭐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골선 구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바디, 앞쪽에 바디가 있고 파셋 조인트가 있고 후관절이라고 하죠. 디스크가 있고 리가멘트가 있고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고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다시피 척추의 골격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SRI를 그리게 되죠. 이 SRI는 사실은 이제 척추 번역을 주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되면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플랫백 신드롬이라고 뭐 이하철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이 척추에 있던 이런 이 얼라이먼트 정렬에 대해서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척추의 것은 별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수술하면서 그냥 이거를 SRI를 고려 안 하고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퓨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후에 이제 허리도 아프고 뭐 2차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S자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플랫해지면 바이오미케니컬이 그냥 스트레스가 완충 작용이 없어져가지고 바로 떨어지게 돼요. 스트레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S자라인을 그리면 이게 S자라인이 좀 심해져졌다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그렇죠? 이게 탄성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S자라인 굴곡이 이런 충격을 많이 완화할 수 있게 하는데, 플랫해지면은 근육 자체도 많이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고, 아래쪽으로 응력이 집중돼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보전지가. 네. 마우스로 할까요? 마우스.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후관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후관절은 이 척추뼈는 크게 이제 앞뒤로 나눈다 그러면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위아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뒤쪽에서는 후관절이 위아래에 맞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는 사실은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망가지면 파셋 조인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 파셋 조인트가 망가지면 디스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생명학적으로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파셋 조인트는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경추인데, 경추는 후관절이 이렇게 아주 평평하게 이렇게 생겼고, 이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좀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요추가 오면서 더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예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파셋 조인트 모양 때문에 우리가 운동 제한이잖아요. 파셋 조인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렇게 하면 플렉션, 굴곡할 때나 신전할 때나 그리고 로테이션, 몸을 이렇게 회전할 때, 아니면 측면 굴곡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블럭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파셋 조인트의 형상대로 우리 움직임이 이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라식 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는 따로 없는데 이게 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립이 이제 앞에 스터널하고 뒤쪽에 여기 보면 이제 포스터 버테브랄 조인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소라식 스파인은 하나의 드럼통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빌리티는 있는 대신에 모빌리티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파셋 조인트, 우리가 이제 이건 MRI 소견인데요. 이게 신경이 눌리죠. 이게 이제 파셋 조인트가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아주 이 세로로 시상면으로 생긴 분입니다. 이렇게 시상면으로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허리뼈가 빠지게 돼요. 이렇게 보면 3번이 4번에 대해서 앞으로 빠져 있죠. 그런 게 이제 이 후관절이 선천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젊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디제너레이션이 되면서 점차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제가 옛날에 컴플렉스 했던 건데 이 후관절의 모양이 생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밝히는 걸 이제 생략한 경우인데요. 중요한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이 디스크는 말씀드린 대로 완충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니까 허리 질환이 여담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허리 질환이 사실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심해진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을 보면 허리들은 잘 안 생기죠. 그 이유는 이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추진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계속 힘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발로 다니는 동물들은 수직 압박력을 안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퇴행성 변화가 덜 옵니다. 여기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슈렉이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섬유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압박력을 받으면 슈렉은 마치 이제 스펀지랑 같은 거예요. 물렁물렁하게. 수액이라는 게 물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완충작용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슈렉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직 압박력에 의해서 슈렉이 눌리게 되면 슈렉이 옆으로 밀리고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섬유류는 이 섬유조직이기 때문에 이 수직 압박력에는 저항을 못 하는데 인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뭘 나타내는 그림이냐면 수직 압박력이 결국은 섬유류의 인장력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 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유류는 이렇게 층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랑 똑같냐면 타이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타이어가 이게 라멜라 쉐입이라고 그러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층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조직이 이렇게 층상배열을 했을 때 조직이 더 질겨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튼튼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타이어도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건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디스크가 요거예요. 어렸을 때 디스크. 10살 때쯤은 이제 모식도를 이렇게 되는 거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조직이 서로 나가려면 혈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디스크는 이게 어렸을 때 디스크는 이렇게 혈관이 디스크까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세, 11세, 어렸을 때는 디스크의 영양 공급이 충분히 잘 될 수가 있어요. 좋은 환경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있던 것들이 디스크가 끝나요. 이게 디스크거든요. 디스크 내 혈관이 안 들어옵니다. 디스크는 여기 종판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혈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굉장히 혈액순환에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잘 오고 퇴행성 변화에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혈액 공급이 되면 조직이 재생이 아무래도 더 빨리 되고 그럴 텐데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영양분도 안 가고 산소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 퇴행성 변화에 아주 취약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디스크는 우리 몸에 이제 여기 세포들도 있는데 세포들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죽거든요. 근데 이게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통하냐면 여기 구멍이 나와 있어가지고 혈관을 여기까지 있지만 이 구멍을 통해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영양소라든가 산소가. 그래서 이런 확산의 기전에 의해서 디스크는 영양 공급을 받는데 아무래도 이런 확산은 혈관을 이렇게 직접 가는 것보다는 잘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가 이런 퇴행성 변화와 외부의 어떤 그런 상처라고 해야 되나요? 외부의 손상에 취약한 장기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좀 이렇게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나오냐? 대표적으로 이렇게 흡연 있을 수 있고, 비만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무리한 운동이라든가, 또 약간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무릎 관절염이 잘 오는데 어떤 분은 안 오고, 그런 것에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디스크 자체의 퇴행성 변화도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취약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내용이랑 그냥 생략을 하고 이게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 뭐냐면 동상이 있네. 이게 이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받게 되면 이 퇴행성 변화를 받게 되면 디스크가 짜부러집니다. 흔하게 보이는 소견이에요. 우리가 60대, 70대, 80대 때 디스크가 이렇게 짜부러지면 이 후관절과 또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와 후관절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게 이게 망가지면 우리가 이제 순방치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디스크가 앞에가 망가지면 후관절에도 압력이 증가하고 이게 또 안 좋아지면 이것도 안 좋아지고 서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일단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림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섰을 때 힘이 40, 44, 48, 8 이렇게 힘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근데 디스크가 이렇게 퇴행성 변화를 이렇게 되면 후관절로 이렇게 40%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기가 망가지면 이것도 안 좋아지고 이게 안 좋아지고 또 디스크가 안 좋아지고 연관을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디스크는 끝났고 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대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시중에
뭐 인대 강화 주사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척추에 있는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주사는 없습니다. 선전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 인대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뒤쪽에 인대가 어떤 뒤쪽에 이제 스피너스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요걸 뒤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있고 앞쪽에도 인대가 있고 여기 뒤쪽에도 인대가 있고 여기 보면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인대거든요. 뒤에 이렇게 다 인대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아래 이게 극돌기라고 그러는데 극돌기를 이렇게 인대가 잡아주고 있고 디스크 앞에도 여기 인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종 인대라고 해요. 앞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뒤쪽에도 인대가 있어요. 여기도 인대가 있고 여기도 인대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위에 뼈와 아래 뼈를 인대가 다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도 제한을 하고 안정성을 척추에 이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대가 안정성을 주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생략학에서 나오는 게 항상 지렛대의 원리가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몸의 중심이라 그러면 이게 뒤쪽에 있는 인대는 지렛대가 이게 길죠.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작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큰 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인대가 손상이 되면 큰 힘을 역할을 하는 게 손상이 된 거니까 아주 불안정성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센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힘을 많이 받고 이 안정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인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쪽에 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중에 외상 환자들이 왔을 때 많이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근데 인대보다도 더 이 지렛대가 긴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인대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서 척추의 안정성을 주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가운데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인대보다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이 튼튼해지면 그만큼 척추에 아주 안정성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가 힘을 더, 지렛대 원리에서 힘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근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크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사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딱딱한 물질은 유연성이 없습니다. 유연성이 있으면 간성이 떨어지고. 근데 척추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이렇게 큰 강성에도 이렇게 리지드하게 딱딱하게도 될 수 있는 이제 구조물이고 이렇게 독특한 가장 어떻게 보면 되게 유니크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척추의 특징적인 생명상, 근육이 이런 보완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가능을 한 겁니다. 척추 불안정성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정성의 때문에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운동 치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스타빌리티, 우리 불안정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직 잘 몰라요. 이 임상적으로 척추 불안정성은 굉장히 아직도 논란이 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연구가 되지만 아직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판잡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예전에 아마 유인물에도 보니까 이 판잡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티어리가 예전에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런 그게 개념이 나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실 저희가 전공의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고 박사 과정이나 이제 그런 거 했을 때 접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자배 선생님이 이제 인스타빌리티를 정리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피지올로지 로드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할 때 그러한 받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어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을 때 정상적인 움직임을 더 벗어났을 때 우리가 불안정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뒤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척추의 이게 인크리스트 모션이 뭐냐면 분절마다 우리가 척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분절마다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분절마다 움직임이 증가하면 꼭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요통의 원인이 된다고. 근데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움직임이
적은 경우가 또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화이트헤드 환자리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카데바이 사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들을 하나씩 없애놨어요. 디스크를 없애보고 리가멘트를 없애보고 후관절도 없애보고 그렇게 없앴을 때 이 척추뼈가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봤거든요. 봤더니 제거할 때마다 운동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건 안 쓰입니다. 안 쓰여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게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유인물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판정의 선생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뭐냐면 척추의 안전성은 세 가지 컴포넌트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스파이널 컬럼, 뼈와 여러 가지 인대들과 이런 것들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근육과 그리고 이거를 모든 걸 컨트롤하는 우리가 이제 신경계 그 세 가지에 의해서 척추의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였는데 이게 유인도 있고 이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 하는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척추의 안정성, 스테빌리티 안정성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뭐 여러 번 얘기한 건데 뼈와 디스크와 인대 등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모션을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가 없어지거나 리가멘트, 그러니까 인대를 잘라버리면 안정성이 이게 움직임이 막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대가 다쳤다거나 끊어졌다거나 그러면은 허리가 아프고 그러는 게 이제 그런 안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아픈 거거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제 힘줄이 그런 걸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신경계가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개념으로 인해서 운동치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허리뼈의 움직임입니다. 허리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쪽이 힘의 크기, 이쪽이 허리뼈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이게 굴곡이고 이게 신전이면 우리가 힘을 조금만 가해도 이게 별로 안 가해도 이게 힘이라고 새로 치기 힘이거든요. 힘을 별로 안 가해도 움직임이 이렇게 많은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구간을 넘어서면 힘을 많이 가해야지 힘이 증가해야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움직임 기간은 여기나 비슷한데 힘은 요거밖에 안 됐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줘야지 이만큼 또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적게 드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체 실험을 해봐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5도, 10도라 그러면 5도 정도 움직일 때는 힘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그 이상 움직일 때는 이제 힘이 많이 듭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판정의 선생님이 다 얘기한 건데 이렇게 힘이 적게 드는 구간을 뉴트럴 존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분이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허리 움직임이 이 정도라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뉴트럴 존이라는 구간이 있다고 정의를 한 거예요. 뉴트럴 존이. 근데 그래서 말씀드릴 때 뉴트럴 존이란 뭐냐면 움직일 때 저항이 적은 이 부분이에요. 이제 만약에 5도라고 시작하면 5도에서 10도까지는 저항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많이 들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이 뉴트럴 존 말고도 바깥에 있는 일라스틱 존을 한 거예요. 뉴트럴 존과 반대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구간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뻣뻣한 구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설명하기에 불안정성하고 통증에 대해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거 아까 했던 커브입니다. 커브고 힘이 요거는 이제 반대로 세로축이 이제 모션이고 요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얼마 안 가도 확 증가하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정설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이제 요걸 뒤집었어요. 요 뒤에 걸 뒤집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구나 해가지고 낸 이론이 이제 보레 소켓 이론입니다. 보레 소켓.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요 부분이 뉴트럴 존이고 요게 전체 일라스틱 존인데 이 뉴트럴 존이 우리가 움직일 때 통증이 없는 구간, 페인 프리 구간이 있다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 뉴트럴존이 폐 프리 안에 보통은 들어온다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뉴트럴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척추가 불안정해지면 이 폐 프리 존을 늘어나는 거예요. 뉴트럴존이. 예를 들면 인대가 끊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근육이 좀 약해졌다거나 뭐 하여튼 손상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이 뉴트럴존이 길어집니다. 이 길어지게 되면 이 뉴트럴존이 폐 프리 구간을, 통증이 없는 무통증 구간을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뉴트럴존을 다시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표적으로 뉴트럴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근육을 엑서사이즈 해가지고 머슬 스트렝스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사실 외과 의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재활의학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손상을 받으게 되면 뉴트럴존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떤 하여튼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활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 뉴트럴존을 폐 프리 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치료를 목적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 모션이 있으면 이건 개개인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샴페인존 같은 분들이 있고 레인지 오브 모션이 작은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레인지 오브 모션이 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다 각각 뉴트럴존은 이렇게 다 다르다,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떤 부분은 되게 뻣뻣한 분이 있고 유연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아까 중복되는 내용인데, 디스크를 이렇게 손상을 시켜보면, 디스크 애니로스 섬유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레인지 오브 모션이, 즉 운동각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살 조인트를 손상을 시켜보면 뉴트럴존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관절이 손상이 돼도 뉴트럴존이 증가하고, 디스크가 손상돼도 뉴트럴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척추를 안정시키려 그러면 이렇게 뉴트럴존을 폐 프리 존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해서 흡연을 할 수도 있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발표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조인트 디나인 하이퍼 모빌리티, 이게 뭐냐면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이제 과도하게 하이퍼 모빌리티, 과도하게 유연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이제 통증이랑 어떤지를 비교해봤더니 군인들 대상으로 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JHM이 이제 근력이 이제 거의 유연성이 아주 지나치게 큰 분들입니다. 큰 분들, 이게 각도를 보면은 각 모션마다 각도가 다 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유연하면은 왠지 통증이 덜 생길 것 같고 왠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유연한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통증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유연한 것은 좋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유연하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르게 얘기하면 뉴트럴존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기니까 폐 프리 구간을 넘어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머슬 스트렝스 엑서사이즈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꼭 뻣뻣한 게 좋은 거냐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뭐 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아까 이제 머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머슬.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레버암이 길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에 있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판정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이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앞쪽으로 해서 배근육하고 뒤쪽으로 해서 등 근육이 이렇게 잡아줘야지 척추가 안정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 이렇게 허리가 안정성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정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PhD 박사, 의사분을 아니시고 이제 이 바이오메카닉스 하는 이제 박사이셨는데, 이분이랑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뭐 파트와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건축물들 있잖아요. 건축물들이 있으면은 두부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두부를 이렇게 뭐 방만하게 만들 가정을 해봅니다. 두부가 이 방만한 크기로 만들면 두부가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두부가 찌그러지게 돼요. 자체 압력을 못 이겨서. 이 건축물들도 이런 자체의 압력을,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이런 기둥들로 인해 가지고 힘이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척추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만약에 근육이 없다고 생각하면 척추가 굉장히 약한, 이렇게 우리가 뭐 60kg, 70kg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근육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육에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앞도 있고 뒤도 있고 근육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육들의 벡터 합을 다 더하면 이렇게 패스웨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위에 이 하중을 쭉 아래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팔로우 로드라고 하는 건데, 그런 근육들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안정이 돼야 이러한, 이게 뭐냐면 각각의 근육들이거든요. 여기 이게 라티스무스 도지라는 거 근육이 있고, 여기 뭐 롱지무스, 그다음에 뭐 인터스파인이나 이게 각각의 근육을 다 그린 거거든요. 이 근육이 그린 거를 이제 근육이 액티베이션 됐을 때를 다 벡터합을 구해보면 이렇게 패스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서 하중이 전달되는 것처럼 척추도